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구역 미친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부 유튜버 봉PD 유희원 PT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오늘 발표를 요청 들었을 때요. 제가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혹시 쇼더플랜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쇼더플랜 많이 읽어보셨죠?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하기 전에 읽어보고요. IMM 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지금 한 5번 정도를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안 보이던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제품 보상 교육 이외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어서 오늘은 레버리지라던가 그런 숫자적인 내용을 빼고 실무에 쓸 수 있는 내용들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PPT가 100장이 넘는데요. 사진 다 찍지 마시고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냥 느낌만 어떤 느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떨려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네, 저는 주부 유튜버 봉PD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가전제품을 리뷰하는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이슨 청소기 있죠? 다이슨 서포터즈로 지금 6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LG전자에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제 제 고객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분들이랑 콘텐츠 협업도 하고 있고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소상공인 분들을 온라인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에서 살짝만 바꾸어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부업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빌딩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는 유튜브 강의, 정부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PM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저는 2022년 7월 24일,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에 이재덕 SPT님을 통해서 PM을 시작하게 됐고요. 2개월 후에 IMM, 그리고 4개월 후에 EVP, 10개월 후에 PT를 달성해서 독일도 다녀왔고 얼마 전에 미국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랐는데요. 저는 현장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너무 가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트워크 마케팅 실패하는 이유 10가지이고요. 책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텍스트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PM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제품이 너무 좋고 보상이 합리적이니까 막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질거려가지고 누구한테 말하지? 매니저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안절부절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하기 전에 있었던 경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정말 친한 언니가 저한테 계속 어떤 제품을 200만 원짜리를 사라고 난 들을 준비가 1도 안 됐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들을 마음이 1도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정말 친했던 그 언니도 불편해지고 어쨌든 만나는 것도 조금 꺼려지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각한 게 뭐냐면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말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안 먹히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많이 들었던 피드백은 뭐냐면 너는 강사잖아. 나는 너처럼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줍잖게 대답을 했다가 질문을 엄청 받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죠.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하면 말문이 턱 막히죠. 그래서 너 뭐야 다단계 빠졌네 이렇게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PM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실래요? 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바로 삼자도구라고 합니다. 삼자도구는 팜플렛, 유튜브 영상, 아니면 업무 매뉴얼, 아니면 상위 스폰서로부터 내려받는 어떤 자료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얘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내가 직접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절을 당해도 내가 직접 당하는 게 아니라 삼자 도구가 거절을 당하면서 한번 필터링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달에 아무것도 모를 때 19명을 매니저 클로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삼자 도구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원래 변도 잘 받고 잠도 잘 잤고 뭐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하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때 삼자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삼자 도구를 여러분이 활용하실 때 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1시간짜리 영상을 통째로 보내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1분부터 4분까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꼭 보세요.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아니면 1시간짜리 영상을 여러 개로 쪼개줘요. 그래서 금방 보고 쉽게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영상을 보내면서 인쇄물을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PDF 파일로 만들어서 같이 보내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자 도구를 활용하실 거면 쪼개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삼자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요, 제가 설득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선택해서 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영상을 제가 줬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 산이 서폰서님이신 이재덕 SPT님께서 여행 보상, 제품 보상 요거 세 가지를 정말 나이스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나 독일 가야겠어. 제가 비전 봤던 영상을 모두가 썼어요. 이것을 복제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저로부터 시작된 제 산하 파트너님들도 모두 그 영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삼자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라인 중에서, 우리 그룹 중에서 어떤 영상을 복제 모델로 쓸 것인지를 결정하셔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초반에 겪는 거절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실패 이유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해 잘 되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쇼노플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유통에 기여하면 보상을 해준다예요. 그래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 구조를 통해서 사람과 브랜드 혹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마켓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포,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점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점포는 슈퍼, 약국, 백화점, 편의점처럼 오프라인 상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판매는 보험, 화장품, 통신만 판매, 텔레마케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직접 판매 생각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네? 좋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 엄청 불편했는데 귀찮고 강요받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판매에 대한 선입견은 대부분 귀찮고 강요당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직접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부정적인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만 내가 좋은 소비자가 먼저 되어보고 애용하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면 돼요. 아까 비가나 매니저님께서 저 소개해 주실 때 많이 예뻐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소비자가 돼서 살을 10kg를 뺐어요. PM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좋은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초점을 판매에 두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구전을 한다. 내가 맛집에 갔는데 정말 괜찮은 맛집이 있었어. 그럼 여기 진짜 맛있어. 소개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구전을 하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상대를 찾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에 있어서 파트너를 선택할 때 내가 갖는 기준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뭐 오면 그냥 다 좋아요. 땡큐 땡큐. 네, 저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은 역시 이재덕 SPT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봉PD가 처음 PM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무나 막 와서 같이 사업하자고 하면 안 된다. 엄청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주 오랫동안 관계와 돈을 같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 계속 키워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면 사업을 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다 메모지 있으시죠?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상대는 누구고 또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상대는 누구신지 간단히 메모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파트너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함께 일하고 싶은 파트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분 정도 메모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다시 질문을 하진 않을 겁니다. 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다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하나의 기준은요, 인성이었습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우선으로 파트너로 골랐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세일즈 신드롬입니다. 세일즈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잘 파는 세일즈맨이 하나 있고요. 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구랑 사업하고 싶으세요? 교사? 교사라고 답하신 분들은 교육이 아주 잘 된 분들입니다. 네. 잘 파는 세일즈맨과 주로 사업을 하고 싶죠. 여러분 이 구역 미친 자 찾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일즈맨들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난 이미 빠꼼이잖아. 나 안 배워도 돼. 내 멋대로 할게. 안 가르쳐도 돼.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잘 나가는 세일즈맨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일즈맨들은 대부분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판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레그를 깊게 내리지 않고 내 밑으로 다다다다다다 병렬 연결해서 대왕 해바라기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클로징 했으니까 나한테 다 달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한 명이 한 사업자를 제대로 키우는데 통상 5명에서 6명 정도까지 케어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병렬로 달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관리가 잘 안 돼서 두두두두두 떨어져요. 저희로 치면 아무 취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요, 판매보다 중요한 게 바로 후원이에요. 후원. 이 후원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후원은 가르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가르치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면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본 교육 참여는 필수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가르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네트워크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셨다면 소비자 늘리기 판매에 집중하지 마시고 리더 양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클로징을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반드시 와요. 인맥은 금방 끝나요. 그런데 리더를 만드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신규 암호를 막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건 이미 잘 먹고 있는 사람 더 잘 먹게 해주는 게 가장 빨라요. 리더가 되는 것도요. 그래서 판매보다 교육 복제, 리더 양성에 반드시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IMM부터 EVP, PT까지 급성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자, 그래서 잘 파는 사람보다 이미 제품과 브랜드에 관심이 많고 애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자, 지금 산하 파트너님 중에 잘 드시고 있는 분, 생각나는 분 계시면 빨리 이름 적으세요. 그분이랑 사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받았던 거는 손소영 대표님의 세 줄 전략이에요. PM에서는 딱 세 줄만 있어도 직급을 가는데 되게 원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 연결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저는 EVP 될 때까지 세 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네 줄. 그렇게 가로로 하지 않고 밑으로 후원하는 의미로다가 깊게 펼쳤어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책을 훑어보다 보면 밑으로 땅이 닿을 때까지 대수에 상관없이 깊게 내려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로 그 사람 될 때까지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 가로로 몇 명까지요? 몇 명까지요? 최대! 그쵸, 5명까지. 왜요? 그쵸, CA 때문에. 그래서 3명에서 5명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빈배.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금배, 빈배, 은배. 네, 이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 PPT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제가 오늘자로 854명이 있더라고요, 파트너가. 근데 빈배가 막 너무 많아요. 그게 막 떠올라요, 매직아이처럼.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면 진짜 버려야 되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금배에 대한 특징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금배에 해당하는 분. 오! 정말요? 이렇게 없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의외인데요? 전 완전 금배입니다. 저 완전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2달 정도 지나서부터 혼자 독자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빈배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시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렇게 나는 빈배 같다. 없으신 건가요? 네. 요거를 보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앞으로 뛰쳐나가도 모자란 판국에 나를 막 끄집어내요. 감정의 쓰레기통에 막 넣고 막 끄잡아 당겨요. 매일 고민해요.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맨날 고민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험 하시나요? 책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빈배는 시간을 들여도 힘만 들 뿐 변화하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곧 가라앉는다. 내가 여기 매달리면 나도 같이 가라앉기 때문에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동기부여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손소영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냥 내비둬 이러셨대요. 네, 철저하게 그만두라. 근데 빈배도 가끔 마음을 먹고 나 안 되겠는데? 다시 해봐야겠는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도움 요청이 오면 내가 가진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계속 감정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내려두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금매 유형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길었죠? 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해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제 사나 파트너님 중에 정말 긍정적인 분 계신데요. 그분은 그냥 만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이런 유형이 떠오르신다면 같이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유형의 리더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금배인가요? 은배인가요? 그리고 내가 내 사나 파트너님들이 어떤 유형과 함께 하고 계신지 봐주세요. 스스로는 잘 판단력이 흐려져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시면 피드백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번째는 거절의 늪입니다. 자, 사업 초기에요. 거절을 많이 당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죠. 되게 의욕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나 PM으로 100만원 벌고 독일 가야지, 1000만원 벌고 PT 가야지, 되게 의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입게 되죠. 특히 사업 초기에는요, 이 거절의 메시지가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리고 조바심이 점점 나게 되면서 나는 PM이랑 안 맞나봐, 다른 거 가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고충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바심을 낮추고 그 사람과 충분히 친숙이 발현되도록 하는 믿음을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같이 지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조이 줌 미팅에서 발표한 그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활용하셔서 믿음을 쌓아가시면 좋은데요. 저도 사실은 거절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저만의 방법은 꽃을 심어버려요. 거절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유쾌한 경험으로 저의 어떤 디프레스된 마음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무던하게 넘기기, 마인드 컨트롤 하기를 제가 아무리 해도 자연스럽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지 않으세요? 네. 그럴 때 책에 어떻게 말하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쪽은 관심 없어도 혹시 주변에 저처럼 부수입에 관심 있는 사람이 계시면 저에게 소개해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위 스폰서와의 미팅인데요. 이거는 내일 10시에 저희 또 오전에 1시간이 배정이 돼 있는 내용이랑 일부 중복이 돼서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미팅을 하기 전에 상위 스폰서를 이제 조인트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미팅에 대한 사전 정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고요, 어떤 질병이 있고, 어디 살고, 건강은 어떻고요, 가족 구성은 어때요를 미리 좀 최대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딱 만나면 공통 화제 찾기도 힘들고 시간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려주는 거. 그래서 지금 한효숙 매니저님은요, 제가 여보세요만 하면 3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혼자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전 정보를 미리 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장소는 이 장소가 주는 에너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시끄러운 카페나 이런 데보다 좀 힙하고 예쁜, 힐링되는 약간 조용한 룸이 있는 카페를 선호하고요. 그런 카페를 다니다가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얻어야겠다 해서 사진 진짜 잘 나오는 깨끗한 주차 5시간 무료로 되는 사무실을 그냥 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미팅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3번째예요.
약속 시간이요. 후원을 하러 상위 스폰서가 갔는데 중간 다리가 자꾸 안 와요.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과 저랑 이제 1시간을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왜냐면 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뭐 비가 올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은 계속 늦는다. 그래서 무조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 전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네 번째는 복장인데요. 제가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 찢어진 청바지, 끝나시 이런 거 자주 입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개성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이 중요하다 하셔서 요즘 굉장히 정돈하고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어떻다를 떠나서 비즈니스에 걸맞는 깔끔한 단정한 복장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과 미팅 전체 시간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때문에 만났지만 미팅의 전체 시간이 다 PM 얘기로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피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2시간을 만나면 저는 한 30분 정도만 얘기할게요. 30분 넘기지 않아요. 그 외의 시간에는 뭐 가족 구성원은 어떤지, 아픈 데는 없는지, 변은 잘 보시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팅의 전체 시간도 유연하게 하는 편인데 공통의 피드백은 설명 길게 하는 거 다 싫어하세요. 그리고 길게 해봤자 못 알아들으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전체 소요 시간을 미리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40분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겁니다. 그리고 상위 스폰서와 이제 협업을 할 때 조인트를 하실 때 무조건 막 소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클로징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와주세요. 제품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들을 마음 1도 없는데 막 와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나친 소환은 반성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독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제발 독립을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써놨고요. 요즘 제가 주로 쓰는 꿀팁인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즘 간접 대화 권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둘이 만나요.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PM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밥집에 가서 친구랑 나랑 PM 얘기를 엄청 즐겁게 해요. 그러면 김밥집 사장님이 다 와서 그래요. 그게 정말 그렇게 돈이 잘 돼요? 그럼 나 샘플 좀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와서 적극적 열정적으로 물어본 사람 유형 뭐예요? 금배잖아요. 땡큐! 그러면 샘플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할 일 뭐예요? 또 가요. 김밥집에 가서 김밥 먹으면서 친구랑 계속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귀로 저희 대화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이 현장은요, 1대1 미팅을 주로 1인 네일샵, 뭐 작은 김밥집 이런 데로 가서 2인 1조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우나도 가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직접 추천을 하지 않고요. 간접 대화를 통해서 귀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7번째는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 돈, 보틀, 그쵸? 맞아요. 자, 시간, 비용, 공부 등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우리가 초, 중, 고, 대를 공부해서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근데 왜 네트워크는 하자마자 안 된다고 바로 던져버리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 러닝타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경력이 6개월밖에 안 된 신입 의사한테 저 수술해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입문하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바꾸고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배움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지 않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공부에 투자를 했다고 칠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5분 안에 회사 소개만으로 나는 PM 비전 줄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 정도 돼야 돼요. 저는 5분 안에 무조건 비전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자, 그래서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고상이든 제품이든 뭐에 대해서도 정말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거죠. 자,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 괜찮으신 거죠? 네. 8번은 미팅 진절이에요. 진절이 뭔지 아세요? 뭐죠? 네, 진절머리 난다 이겁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모든 교육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가는데 파트너님들이 야, 뭐하러 또 가? 다 아는 건데 진짜 가기 싫다. 왜 맨날 똑같은 거 들어야 되냐?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배우러 갔고 두 번째는 산업 파트너님들이 오시니까 맞이하러 갔죠. 인사하러 갔죠. 근데 요즘은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거기에 처음 오신 분들의 표정을 관찰해요. 아니면 스피치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발견해내요. 그러니까 이 미팅은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신규 고객에 대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겠죠. 특히 강규영 대표님께서 어떤 스피치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을 저는 빨리 캐치해서 제 걸로 취하죠.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됐다. 나 이거 잘 모르겠어 하면 최대한 공부해서 빨리 설명해줘요. 그렇게 미팅은 진전이가 아니라 모든 사업의 단서가 되는 아주 고마운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조이그룹의 지역별 스케줄, 위클리랑 게스트 이벤트 현장을 찾으셔서 그런 신규의 니즈를 파악하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9번째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어떤 내용일까요? 직무유기. 네. 클로징을 잘해요. 계속 클로징을 해요. 그리고 키우질 않아. 난 아부가 목적이야. 난 안 키워. 그리고 아부 했으니까 난 이제 됐다. 내 목적 달성 다 했다.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러다가 가출하죠. 금방 아부 취소나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 아부를 한 후에 그 사람을 리더로 발굴하는 데까지 시간이 딱 3개월밖에 없어요. 왜요? 오토십이 돌아가는 기간 안에 반드시 비전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3개월도 길어요. 한 달 안에 끝내야 돼요. 왜요? 오토십 해당 월에 풀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달 안에 반드시 안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클로징 할 때 한 달 안에 회사 제품 보상 밀착 코칭을 3번에서 4번 반드시 해요. 근데 만나지 못하잖아요. 저 오늘도 딸아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줌이라는 도구랑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1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친딸을 만들어서 서울대를 보낸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 제 직대 중에 EVP 매니저가 있지만 아직도 손이 가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팀플을 함께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면 나도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도우면 도울수록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후원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후원해요? 대부분 4세대, 6세대 내 직급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4세대 밑으로 손이 잘 안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죠.
레벨이랑 상관 안 하고 나는 무조건 무제한으로 다 받으니까 저 밑에 계신 분도 마음이 통하면 어디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거는 뭐니 해도 머니, 네, 풍요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변화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의 관점에서 과연 내가 모범이 되는 리더인가 혹은 존경할 만한 파트너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가 주로 썼던 거는 사업자 체크리스트거든요. 혹시 이거 아세요? 사업자 체크리스트? 저희 그 조이그룹의 시스템북에도 있고 손수영 대표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하실 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리스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산하 파트너님들 현 상황을 체크해주고 피드백해주고 그 다음 행동은 뭐가 가야 돼를 내가 알려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몰라서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시니까 그걸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정 쓰레기통. 감정 쓰레기통인데요. PM이 이렇게 하소연 대잔치인 줄 몰랐습니다. 아마 이거는 PM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가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네트워크 수당은 이 감정을 공유받는 수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두 줄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안 되면 내 탓이에요. 내 산하 파트너님이 자꾸 탈선을 해. 집을 나가. 잘 못 가르쳐준 엄마 탓인 건 거예요. 내 탓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잘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투덜대고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 어쩌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려서 최대한 도와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요, 이런 감정에 대한 어떤 독이 들어오면요, 저만의 방식으로 해소를 잘 하는데요. 저는 일단 뭐 곱창 같은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 같은 제가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들로 독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등락 없이 저도 좋은 컨디션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제가 남편을 고를 때 진짜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고르고 골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고 본인이 남편의 역할을 평생 하면서 살았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다들 막 말렸거든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리고 정말 우리 둘이 같이 모은 돈으로 시댁에서 분가해서 빌라로, 나홀로 아파트로, 그 다음 아파트로 그렇게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내 집 마련해서 인테리어 엄청 예쁘게 해놓고 살거든요. 제가 돈을 잘 벌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남편과 함께 우리 둘이 그렇게 조금씩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너희 부부는 참 건강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남편 혼자 버는 걸로는 한계가 있겠구나. 나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기여를 하고 싶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저희 딸 지금 맨 뒤에 있는데요. 우리 딸은 이미 PM 수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20살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요. 제가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윤규미 매니저님, 홍지한 매니저님, 정다겸 매니저님 스피치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나 1년 뒤에 저 자리에 가 있겠다. 내가 그렇게 비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를 확언을 했었어요. 나 그냥 그렇게 될 거야. 윤규 매니저님처럼 예쁜 가방 들고 예쁜 정장 입고 여기서 그렇게 할 거야. 그 자리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뤄준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40의 나이에 아줌마가 되어서 또 다른 정상을 꿈꾸는 의미 있는 도전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미 PM의 발을 담그셨다면 느리게가 아니라 나 한번 제대로 해볼게 하는 마음으로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윤희 리더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요즘에 DM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고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41살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조이의 젊은 리더분들한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딱 2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라는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여기 30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맨 끝에 쓰는 건데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산하 파트너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나로부터 시작된 레그,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조이그룹 그리고 3P 자기경험연구소 그리고 봉PM에서 열심히 띄워주시는 저희 파트너님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을 못